문제달인 신혜손입니다. 9급 지방직 공무원 한국사 21년도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번 다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문을 보시면 제천행사 명칭 영고라고 나와 있죠. 볼 거 없이 부여라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어요. 흰색 옷을 숭상했다는 내용도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1번에 사람이 죽으면 뼈만 추린댔으니까 골장제고 가족 공동묘라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1번은 옥조에 해당되는 것이고, 2번에 읍군이나 삼노라고 불리는 군장이 자기 영역을 다스렸던 초기 국가는 옥조와 동해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3번에 가축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이 있었다라는 것이 바로 부여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에 천신을 섬기는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그리고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을 소도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사만사회는 정치적 군장과 제사장의 권력이 분리되어 있는 재정 분리의 사회라고 했었어요. 2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면 해처럼 둥근 황금알 6개, 알 6개 나오면 벌써 육가야 연맹차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결정적으로 맨 밑에 줄에 가장 큰 알에서 태어난 수로가 왕위에 올라서 가를 세웠다 했으니까 이 수로라는 명칭이 딱 나와 있죠. 김수로, 금관가야의 시조예요. 금관가야의 시조인 김수로 왕이 에 대한 그 설하니까 잡으시면 되고요. 1번에 해상교육을 통해 우수한 철을 수출하였다. 1번이 정답이에요. 초기 국가 시대에 이 삼안 중에서 이 변한 지역이 철 생산이 많았던 지역인데, 이 변한 지역에서 성장한 세력이 바로 금관가야였단 말이에요. 가야 중에서도 금관가야예요. 2번은 박석김 씨가 교대로 왕위를 계승하였다니까 이거 신라겠죠? 3번에 경당이니까 이거 고구려. 정사암 회의를 통해서 재상을 선발하였다 했으니까 4번은 백제라는 거 쉽게 알 수 있어요. 가야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거. 고려시대에는 중서문화성과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중서문화성은 2품 이상의 제신과 그리고 3품 이하의 낭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추원은 2품 이상의 추밀과 3품 이하의 승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서문화성의 2품 이상의 고위관료 제신과 중추원의 2품 이상 고위관료 추밀이 서로 합세해서 도병마사와 그리고 식목도감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도병마에서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다루고요. 식목도감에서는 제도와 격식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4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죠. 보기 1번에 3사가 있는데, 고려시대 때의 3사라는 이 관청은요, 곡식 또는 화폐 같은 회계를 담당하는 기구예요. 조선시대의 3사하고 비교를 해주셔야 된다고 했었죠. 조선시대에는 3개의 기구를 합쳐서 3사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홍문관이나 사관원, 그리고 사헌부, 요 3개를 합쳐서 3사라고 했고요. 고려시대 때는 3사라는 기구가 독립적으로 하나 존재해서 회계 출납을 담당했었다. 상서성은 정책을 집행하고 6부, 2호의 병영공 6부를 이렇게 관할하는 역할을 했었다는 거. 어사대는 관리 감찰 기구예요. 조선시대 때 사헌부랑 유사한 역할을 했다라는 사실이요. 일단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건국 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가를 견제하고 했으니까 이 가는 거란 쪽에 해당되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에 송과 대립하던 거란은 고려를 경계하여 여러 차례 고려에 침입하였다 했는데, 고려의 거란 쪽에 침입하면 총 3차례예요. 1차 침입, 2차 침입, 3차 침입이 있는데 그 원인을 살펴주시는 게 중요해요. 거란의 1차 침입은 고려의 외교 노선에 불만을 품고 침입한 것이에요. 바로 고려의 친송배거 정책이죠. 송나라와 친하고 거란족을 배척하는 이 고려의 친송배거 정책이 거란족을 자극했었을 것이에요. 2차 침입은
목종, 고려 목종을 폐위하고 현종을 옹립한 강조의 정변에서 비롯되는데, 이 강조의 정변을 트집 잡아서 거란족이 침입해 오게 돼요. 이게 거란의 2차 침입이에요. 그리고 2차 침입했다가 나주로 피난왔던 현종이 나중에 거란 조정에 꼭 인사하러 오겠다라고 친조를 약속하게 돼요. 그래서 거란족이 물러갔는데, 이 약속했던 이 현종의 친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당연히 거란 조정에 가서 인사를 드릴 일이 없죠. 현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현종의 이 친조 불이행으로 인해서 거란의 3차 침입이 있게 되는데, 소비압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강감천에게 귀주에서 완전히 섬멸당하면서 이렇게 거란 침입이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1, 2, 3차 침입이 마무리가 돼요.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하였다 했으니까 이거 거란의 2차 침입에 해당되어지고요. 이번에 고려의 동북 구성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요건 여진족 애들이에요. 여진 애들이고 3번, 4번은 바로 몽골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정답은 1번이 돼야 되겠네요. 5번.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 무릇 관직을 받은 자의 고시는 5품 이하일 때는 가와 사관원의 서경을 고려하여 발급한다 했으니까 조선시대 서경권을 갖고 있었던 관청은요, 양사예요. 양사라는 얘기는 이 사관원과 사헌부 이 두 기구를 합쳐서 양사라고 해요. 조선시대 때 이 양사가 서경권을 갖고 있었고요. 특히 사헌부는 이런 서경권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관원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르게 하는 등의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1번의 사헌부가 이렇게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2번의 교소관은요, 서적 출판 및 간행의 업무를 맡고 있었고, 승문원은 외교 문서를 담당했다고 먼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었어요. 승정원은 왕명 출납을 담당했고요. 6번. 밑줄진 그에 대한 설명. 그가 왕에게 아뢰었다. 삼교는 소태의 발과 같아서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된다. 지금 유교와 불교는 모두 흥하는데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않으니 소위 천하의 도수를 갖췄다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도교의 그 도입에 대해서 주장했던 인물인데, 도교의 도입을 주장했던 인물은 굉장히 우리 역사에서 드문데요. 고구려 보장왕 때 연개소문이 주장했던 것이에요. 연개소문은 고구려 내에 불교 귀족 세력과 불교와 연합한 기존의 귀족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도교를 장려하게 돼요. 이렇게 연개소문이 도교를 장려하게 되면서 보독이라는 고승이 백제 지역으로 내려가서 열반종을 개창했다라고 말한 바 있었어요. 그래서 6번에 해당하는 내용 연개소문이다 보시면 되고, 보장왕 때 거의 고구려 말기 643년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당나라와 동맹을 체결했던 것은 신라의 김춘추죠. 2번에 연개소문은 천리장성의 축조를 맡아서 수행하면서 권력이 상당히 강하게 돼요. 3번에 수나라의 군대를 살수에서 격퇴했다. 살수대첩이죠. 의찜도 612년이에요. 4번에 남진 정책을 추진해서 한성을 점령했던 것은 고구려 장수왕이죠. 475년 이때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하게 되잖아요. 7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가 귀산 등에게 말하기를 세속에도 오개가 있으니 바로 세속 오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뭐 군신, 뭐 사군이충, 그다음에 사친이요, 뭐 이런 거죠. 교우이신, 임전무태, 살생유태 이런 거. 이 세속오개를 주장했던 인물은요, 진평왕 때 원강법사예요. 이 원강법사는 또한 수나라의 걸사표라는 것을 바쳐요. 지금 보기 3번에 나와 있는 게 걸사표에 대한 내용인데, 수나라의 걸사표라는 글을 지어 바쳐서 고구려를 좀 공격해달라라고는 요청 글을 보내게 됐던 것이에요. 보기 1번에 일심사상은 원효죠. 2번에 화엄일성 법궤도는 의상이죠. 3번이 정답이고 4번에 왕후 천축국조는 해초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간에 들어간 이름 북하기를 저술한 인물은 박제가죠. 그리고 해동 역사는 한치윤이에요. 3번 딱 그냥 답이 나오죠. 9번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지금 이게 보시면은 무신정변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신정변은 1170년부터 해서 1270년이라고 100년간 이렇게 지속됐던 것이죠. 처음에 이고와 이의방이 중심이 돼서 정변을 일으켰는데 이고는 곧바로 이의방에 의해 제거되어지죠. 그리고 이의방 뒤에 정중부가 집권하게 되어 정중부의 뒤를 이어서 경대승 그리고 경대승의 뒤를 이어서 이의민이 집권하게 되고 이의민의 뒤를 이어서 최충헌이 집권하면서 최씨 무신 정권이 성립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가 1190년이에요. 그러면서 최충헌의 아들인 최우, 최항, 최의로 이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라번에 이자겸이 척중교가 더불어 난을 일으켰다. 요거 이자겸의 난이니까 요건 고려 인종 때예요. 요건 무신정변 전에 일어난 것이니까 라가 제일 빨라요. 그 다음에 가로 가셔야죠. 정중보 이방이 정변을 일으켰다. 그 다음에 최충원이 이민을 제거하고 최씨 무신집권기를 만들었던 이 시기로 가고요. 그리고 다는 지금 충주성 전투라고 해서 충주성에서 천민들이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 했는데 이거 몽골의 5차 침입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몽골군의 5차 침입 때, 즉 1258년에 충주성에서 천민들이 중심이 돼서 대몽항전을 벌이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가나다 3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네요. 10번 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가 지역은 쭉 읽어보시면 서경에 해당되어져요. 오늘날의 평양이죠. 1번에 이곳에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제주 대장경을 만들었다는데 이건 강화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2번에 진울이 이곳에서 수선사 결사 운동을 펼쳤다 했는데 이건 전남 순천에 있는 송광사예요. 송광사. 삼보사찰 중에서 송광사는 승보사찰이라고 했어요. 고승들을 많이 배출했기 때문에 망이 망소의 봉기는 공주고요. 몽골이 이곳에 동룡부를 설치했다 했는데 몽골이 서경에 동룡부를 설치해서 자비령 이북의 땅을 통치하려 했었어요. 그래서 4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11번 다음 내용의 역사서 쭉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삼국의 열전이라는 이런 용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김부식이 인종에게 바친 진삼국사기 표라는 것이에요. 1145년에 삼국사기를 지어 바치면서 진삼국사기 표를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 내용이 바로 김부식이 인종에게 올렸던 진삼국사기 표다. 예시에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보기 1번에 불교를 중심으로 신화와 설화를 정리했다. 이건 이전의 삼국유사죠. 2번에 유교적인 합리주의 사관에 따라 기전체로 서술되었다고 했어요. 3번에 단군 조선은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통사다라고 했는데 이거 서거정의 동국통감이고요. 4번에 진흥왕의 명을 받아 거칠부가 편찬하였다. 이건 국사라고 했죠. 545년에 저술된 거칠부의 국사예요. 그래서 정답 2번이 돼야 되겠죠.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문무왕이 외병을 진압하고자 가문사를 처음 창건하려 했으나 끝내지 못하고 죽어 바다의 용이 되었다. 뒤이어주기 한 문무왕의 뒤를 이어주게 했다고 했으니까 문무왕의 아들이죠.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딱 신문왕 하면 국학설립 딱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1번에 건원이라는 독재적인 연호를 사용했던 왕은 신라의 버풍왕이에요. 536년이고요. 2번이 국학설립 유학교육 신문왕 682년이죠. 그 다음에 정전을 백성에 처음으로 지급했다. 이거 성덕왕이잖아요. 성덕왕은 722년이요. 진골 출신에서 처음 왕위에 올랐던 왕이 바로 태종 무열왕이죠. 김춘추예요. 그래서
무해랑의 아들이 문무왕이고 문무왕의 아들이 바로 이 신무랑이 되는 것이에요. 13번 밑줄친 왕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왕은 노론과 소론, 남인을 두루 등용하였으며 젊은 관리들을 재교육하기 위해서 초계 문신제라는 말이 나왔죠. 초계 문신제 나왔으면 이거 바로 정조예요. 초계 문신제라는 게 관료들을 재교육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정조의 신하일 뿐만 아니라 정조에게 학문을 배웠기 때문에 제자이기도 하니까 정조에 대한 충성심이 남달았을 거란 말이에요. 서울 출신들을 규장과 검서관으로 등용했던 인물 정조죠. 동학이 창시되었다 했는데 동학 창시는 1860년이에요. 철종 때예요. 대전 회통이 편찬되었다 했는데 조선시대의 법조는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죠. 경국대전이요. 경국대전은 세조 때 편찬하기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조 때 속대전이라고 했죠. 그리고 정조 때 대전 통편이라고 했어요. 대전 통편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대원군 때, 그러니까 고종 때겠죠. 편찬된 법전이 대전 회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경속대회라고 외웠었죠. 대전 통편, 대전 회통 헷갈리지 말고 외워두시기 바라고요. 신의 통공은 1791년 정조대왕 때 시행됐던 것이 3번의 정답인데요. 신의 통공은 시전 상인들이 갖고 있었던 금난 정권을 폐지시킨 것이 신의 통공이라고 했죠. 하지만 시전 상인이 갖고 있던 금난 정권만 폐지했던 것이지 시전 상인 내에서도 중요한 6가지 물품을 파는 유기전의 금난 정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 홍경래 난이 발생한 것은 1811년 순조 때예요. 14번 가인물에 대한 설명. 철종이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되자 고종의 아버지, 벌써 흥선대원 딱 나와 있죠. 흥선대원군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서 원납전 그리고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하였다. 일본은 대한국 국지를 만들어 공포했던 것은 1899년 대한제국에서 반포한 일종의 헌법이에요. 서원을 대폭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였죠. 3번에 우정총국 개국 축하는 정변을 일으켰던 세력, 이게 바로 갑신정변이잖아요. 1884 급진 개화파들이 일으킨 거고, 황준시에는 조선층에 가져 널리 유포했던 건 2차 수신사로 일본에 갔다 왔던 김홍집이에요. 1880이요. 김홍집. 그래서 2번 정답 나오고요. 15번 가단체요. 탑골 공원에 모인 수많은 학생과 시민이 독립선언식을 거행하고 만세를 부르며 거리를 행진했다. 3일 만세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일 만세 3일 운동 이후에 만들어진 거는 바로 상해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미국의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이승만이 담당했던 것이죠.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펼쳐왔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대한 내용을 잡으시면 되죠. 일본의 대동단결 선언을 발표했던 것은 신한혁명당이에요. 신한혁명당은 1917년이고요. 2번에 국내와의 연락을 위해서 교통국을 두었고요. 3번에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했던 것은 이회영 등이 중심이 됐던 신민회예요. 신민회 1907년. 그리고 4번에 조선혁명선언을 강령으로 의열투쟁을 전개했던 단체는 의열단이죠. 물론 조선혁명선언을 써준 인물은 신채호 선생이고요. 16번 다음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제너럴 쇼모노 사건이 1866년이죠. 그리고 미군이 광성부를 공격해 점령했다. 이게 신미양요니까 1871년이에요. 그래서 1866년과 1871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을 고르시면 돼요. 고종이 홍범 14조를 발표했다. 홍범 14조는 제2차 가부개혁 때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건 1894년이고요. 이번에 운요 사건은 1875년이에요.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것이니까요. 오페르트가 남영군의 묘 도구를 시도했다.
이거 1868년이니까 3번이 해당되겠네요. 이무 군란은 188이죠. 그래서 정답 3번이 해당되겠네요. 17번 밑줄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이요. 1920년대 국내에서는 일본과 타협해서 실익을 찾자는 자치 운동이 대두하였다. 이광수를 비롯한 인물들이죠. 때문에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경계하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하고자 했다. 이게 바로 신간의 창립의 근간이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1927년 2월에 이 단체를 설립하고 이상제를 회장으로 초대하였다. 민족유일당 운동 신간의 창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본의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해서 물산장려운동을 펼쳤다. 1920년이죠.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시작하였다. 1923년이죠. 분화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추진했던 운동인데요. 1931년이에요. 그리고 신간에서는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1929년에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이를 알리는 대회를 개최하고자 했다. 4번이 그래서 정답이네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조약에 대해서 옳은 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적으로 한국 황제 밑에 한 명의 통감을 뒀다. 일명 통감 정치라는 것이에요. 그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 관리하기 위해서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를 만날 수 황제 아련권을 갖는다고 했었어요. 바로 이것이 을사늑약이죠. 을사늑약 또는 제2차 한일협약이라고 해요. 1905년에 강제로 맺어진 것이죠. 을사늑약 제2차 한일협약. 조선 총독부를 설치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은 한일 병합된 이유니까 1910년에 설치되어 있고 헤이그 특사사건 직후에 일제히 강요로 체결되어진 것은 1907년에 체결된 정미 7조약 또는 한일 신협약이라고도 해요. 3번에 방공령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합의가 실려 있는 것은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인데요. 이전에 조일통상장정을 개정했기 때문에 개정 조일통상장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4번에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격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4번이 맞는 내용이겠죠. 외교권을 상실하게 됐으니까요. 19번 가해에 대한 설명. 1945년 12월 모스크바에서 미국, 소련, 영국의 3국 외상회의가 열리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여기에서 지금 이 합의에 따라 서울에서 46년 3월 서울에서 무엇이 시작되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져요.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 46년 3월에 그리고 2차는 47년 5월에 개최되어지는데요. 결렬되는 이유가 미국은 소련은 그 신탁 통지에 찬성하는 단체만 참여시키자고 하고 미소는 찬성하든 반대하는 단체 모두 참여시키자 해서 결렬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1번이 틀렸던 거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해방되자마자 여운형 선생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되어져 45년 8월 15일이에요. 민주공화제를 핵심으로 하는 재헌헌법을 만들었다 했는데 이 재헌헌법은 재헌국회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48년 5월 10일에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헌의회가 구성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재헌의회에서 만든 것이 바로 재헌헌법이죠. 유엔 감시할 총성으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게 어디서 내린 결정이냐면요. 유엔 총회에서 내린 결정이에요. 유엔 총회에서. 유엔 총회에서 유엔 감시할 총성으로 정부를 수립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 소련이 이 대표들이 이 북한에 들어가는 거 입국을 거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련의 입국 거부로 유엔 소총회에서요. 유엔 소총회에서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의하게 돼요. 남한만의 총선거를 결의하게 되면서 남한만 총선거를 하게 됐던 것이 48년 5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으로 나오네요. 20분. 가식이 있었던 사실이요. 4.19 혁명은 1960년에 발생하게 되죠. 유신헌법은 1972년이에요. 그럼 이 시기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48년 9월이죠. 7.4 남북 공동선명은요. 72년도 7월 4일이에요. 유신헌법 달도 알아야 되겠네요. 72년도 12월에 공포되니까요.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돼야 되는 것이고,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것은 1991년도 상황이고요. 5.18 민주화 운동은 1980년 5월 18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강의들이랑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